안녕하세요. 서울연세법학원 부동산학개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성입니다. 이번 뽀개기 특강 7번째 강의인데요. 계산문제 익힘장 28개 테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계산문제 6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추도록 노력해보는 그러한 계산문제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테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테마 9번, 테마 9번째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합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은 투자론 들어가서 계산 문제가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계산 문제죠.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종합자본 환원율과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투자 부동산 가격은 3억 원이고 그 중에서 3억 중에서 2억은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2억은 1년 동안 6% 금리로서 빌리게 되고 상환은 만기 일시사간 원리금이니까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만기에 갚는 거네요. 1년간 순영업수익은 2천만 원, 넷 오퍼레이션 인컴 순영업수익 NOI가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영업수익, 임대수익을 말하는 거죠. 각종 비용을 영업경비를 빼고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0%가 있었네요. 근데 1년 후에 처분을 하게 되면 10%, 어떤 10%? 3억의 10%, 3억 곱하기 10%인 3천만 원이 자본이득, 처분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합자본환원율은 어떻게 된다는 의미인가요? 3억을 들어가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순영업수익, 임대수익 2천만 원과 처분이익 3천만 원을 합쳐서 5천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자본환원율은 간단하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3억 분의 5천만 원. 계산을 해보면 5 나누기 5천만 원 나누기 3억 계산하면 16.67 6666%니까 16.7%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자본환원율은 계산하기가 쉬운데 자기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요? 자기자본 수익률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자본 수익률은 당연히 분모가 자기자본 투자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자본 투자액은 3억 중에서 2억이 대출금이고 내가 순수하게 투자한 자기자본 얼마인가요? 3억에서 2억을 뺀 1억이 되겠죠. 분모는 1억. 분자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2천만 원 그리고 여기 수익 처분이익 3천만 원, 5천만 원이 내 총 수입인데 5천만 원이 전부 다 자기자본 수익은 아닌 거죠. 내 수익은 아닌 거죠. 왜? 대출을 받았으니까 대출 이자율 2억 곱하기 6% 1,200만 원은 이자로 지급해서 나가기 때문에 5천만 원에서 그 이자 지급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1,200만 원. 그렇다면 분자는 3,8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3,800만 원을 1억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당연히 38%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0.38 나올 테니까요. 그렇다면 종합자본환율은 16.7%가 됐어요. 자기자본환율은 38%가 됐어요. 이거는 종합자본환율, 대출이자율은 6%. 그렇다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부동산 투자는 정의 레버리지 효과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세요. 자, 이렇게요. 총 투자액이 3억입니다. 총 투자액은 3억. 총 투자. 근데 총 투자를 봤더니 이 중에서 2억은 대출금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자본액은 얼마인가요? 당연히 3억 중에서 2억을 뺀 나머지 1억은 내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되겠죠? 내 돈으로. 자기자본 투자액은 1억이 될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봤더니, 네, 2천만 원 영업수익이 있었고, 거기다가 영업수익은 그렇고, 처분에 따른 또 수익이 있었어요. 얼마? 네, 3억의 10%죠? 3억의 10%. 3천만 원. 따라서 5천만 원이 총 수익이 되는 거죠. 총 수익인데 5천만 원이 다 내 것은 아니다. 네, 내 수익은 아니다. 왜? 이자를 지급해야 하니까 2억에 대해서 6%인 1,200만 원을 차감을 해줘야지 5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차감한 3,800만 원이 네, 순수하게 내 수익, 다른 말로 자기 자본 수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 요 3,800만 원을 내가 투자한 순수한 돈, 자기 자본액으로 나눠줘야지 이 두 관계 통해서, 관계식을 통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네. 5천만 원과 요 3억 두 관계를 통해서 예, 종합자본 환원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명확해지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익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은 예, 계산문제 익힘장에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다시 또 강조드리지만 항상 우리 계산문제 익힘장은 처음에는 예, 그 해설을 그대로 예, 연습장에 옮겨 적으면서 익혀보시고 그 다음에 예, 두세 번은 이제 백지에 예, 가려놓고 한번 해설 없이 직접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응용 문제 풀어보실 텐데요. 예, 응용 문제가 두 개인데 왼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왼쪽 문제 이해를 해보면 예, 부동산 투자 시 네, 투자를 하는데 기업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타인 자본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 융자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총 투자액 자체가 전부 다 자기 자본액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니은 타인 자본을 50% 활용한다. 그 얘기는 총 투자액의 반은 융자를 받았고 반은 예, 자기 자본 투자액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기간 초 부동산 투자 가격이 10억이니까 투자액이 10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중에서 순영업수익 NOI가 3천만 원. 네. 근데 예,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연 2%니까 예, 10억의 2%, 2천만 원이네요. 네. 10억의 2%, 10억 곱하기 2%. 네. 10억의 2%가 수익이 되겠죠? 네. 자기 자본의 2%도 아니고, 융자액의 2%도 아닙니다. 항상 총 투자액인 부동산 가격의 2%가, 예, 부동산 가격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0억의 2%. 그 다음 대출 조건을 봤더니 연 4%씩 예, 얼마에 처음엔 대출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자액 나갈 게 없겠죠. 기억은 니은 같은 경우는 50% 쓰니까 5억 곱하기 4%가 이자액일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기업과 니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 자기 자본 수익률이나 총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자본 수익 환원율 다 같은 얘기인데 예, 그 수익률은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기 자본액은 얼마인가요? 10억. 총 투자액이나 자기 자본액이나 동일하죠. 왜? 첫 기업인 경우에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니까 예, 레버리지가 제로다. 네, 융자액 제로다. 전부 다 자기 자본액이다. 10억을. 그래서 얻는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3천만 원 영업수익, 임대수익, 거기에다가 2%, 10억의 2%인 2천만 원, 예, 투자,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합치면 5천만 원. 5천만 원을 10억으로 나누니까 계산하면 5%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총 투자 수익률이나 기업인 경우에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나 네, 5%로 예, 일치하는 것이죠. 니은 경우에는 이제 타인 자본을 50%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분모 분자가 이제 조금 차이가 되겠죠. 어떻게 해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액이 분모가 가야 되는데 자기 자본액은 니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5억을 타인 자본 사용했으니까 50%를 사용했으니까 10억의 50%인 나머지 5억은 내 투자액, 자기 자본액으로 분모 값이 달라지겠죠. 네, 자기 자본액이 5억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나요? 예, 3천만 원 임대수익에다가 처분액 2천만 원인데 전부 다 내 수익은 아니죠. 이 중에서 이자 5억에 대한 얼마? 4%. 5억에 대한 4%니까 2천만 원이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네. 2천만 원 어떻게 계산됐습니까? 네. 5억.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금액 5억에 연 4% 대출이자율 4% 계산하면 2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분자는 어떻게 되나요? 2천만 원, 2천만 원 없어지니까 분자는 3천만 원. 예, 3천만 원을 5억으로 나눈 거니까 네, 6%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데 차입금 없이 전부 다 내가 투자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타인 자본 50% 활용을 했을 때 자기 자본액 6%. 이 경우에도 정의 레버리지 효과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5%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6%로 예, 증가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니은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했던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네, 총 투자 10억인데요. 이 중에서 반반, 타인 자본 활용 50%라고 했으니까 5억은 융자액, 5억은 당연히 그렇다면 자기 자본액 투자한 것이 될 거고, 그에 따른 영업수익이 3천만 원, 그에 따른 처분이익이 10억의 2%인 2천만 원. 네, 그런데 5천만 원 전체가 다 내 수익은 아니라고 그랬죠? 5억에 따른 수익은, 예, 이 융자액 5억에 따른 이자를 먼저 제하고, 나머지니까, 여기 2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3천만 원이, 네, 내 수익, 자기 자본 수익이 되는 거죠. 따라서 5억, 3천만 원을 5억으로 나눈 6%가 예, 답이 되겠습니다. 네. 예, 다음 10번째 테마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하기입니다. 예, 포트폴리오는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문제를 보면 부동산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를 투자를 했다는 거죠. 예, 각각 2억, 3억, 5억이니까 합치면 예, 10억 원을 투자를 한 거네요. 상가에는 20% 투자를 했고 오피스텔은 30% 투자를 했고 아파트에는 5억 50%를 투자를 한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10억을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한 것이죠. 그것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죠.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투자론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네, 그럴 때 봤더니 상가는 호황일 때는 20%를 20%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데 불황이라면 10%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호황 시에는 다 임대가 돼서 25%까지 수익률이 나는데 네, 오피스텔은 또 불황일 때는 10%밖에는 수익률이 안 난다 그런 얘기고 아파트는 호황일 때 10% 정도의 수익률을 주는데 불황일 때 그래도 뭐 아파트는 공실이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8%까지 수익률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수익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호황이 될 경기가 호황일 확률은 40%, 불황일 확률 60% 이렇게 시험 문제에 또 주어졌습니다. 이게 40% 확률로 이렇다, 60% 확률로 불황이다. 네, 그렇다면 이때 포트폴리오 10억 전체에 대한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기본 그 이론 시간에 공부를 하셨듯이 예,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개별 기대 수익률,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상가의 기대 수익률, 오피스텔의 기대 수익률,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을 각각 계산하고, 네, 기대 수익률, 상가, 기대 수익률,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 아파트 각각 계산해서 그것을 가중평균 하게 되면
가중평균 할 때는 투자 비중을 곱해서 네, 이렇게 합산을 해주면 그것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나오려면 각각의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예, 투자 비중은 벌써 나왔습니다. 20%, 30%, 50%. 그 퍼센트를 각각 수익률에 곱해서 합산을 해주면 단순 계산으로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먼저 상가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 호황일 확률 40%로 네, 여기 20%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주고요. 다음 더하기 또 이번에는 불황일 확률 60%를 예, 10%로 곱해주는 겁니다. 불황일 확률로 10%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상가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은 8% 더하기 6, 1 하면 6%, 네, 14%가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상가와 기대 수익률 14%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상가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이제 상가 기대 수익률 14% 적어 놓고요. 두 번째 네,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 계산해 봐야 되겠죠? 기대 수익률 오피스텔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5, 여기 40%. 왜? 부황일 확률이 25%라고 했으니까 40% 곱하기 25% 더하기 불황일 확률 60에 10%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10%, 이거는 6%, 합치면 16%겠네요. 그래서 여기 다시 써 놓겠습니다. 예, expected return, 기대 수익률. 어떤 거? 네, 오피스텔의 기대 수익률은 16%입니다. 또, 아파트 기대 수익률 또 계산해 봐야 되겠죠?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은, 네, 여기 18에 40, 60이 있으니까 각각 곱해서 40%로 10% 수익이 달성될 수 있고, 예, 60% 확률로 8%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은 예, 이거 4, 1, 1%, 4%, 68, 48, 4.8, 네, 8.8%가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대 수익률 아파트는 8.8%. 자, 이렇게 각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예, 상가의 투자 비중 적용하는 겁니다. 상가의 투자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네, 10억 중에서 2억이죠. 10억 중에서 2억이니까 20%. 그 다음, 오피스텔 투자 비중은 10억 중에 3억이니까 30%. 네, 아파트는 10억 중에 5억이니까 50%가 투자가 되었고요. 따라서 이 투자 수익률, 이 투자 비중을 각각 곱한다. 곱해서 나오는 값을 다 전부 합산해주면 그것이 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되겠다는 것이죠. 네, 계산하면 14%를 곱하기 네, 20%니까 14 곱하기 0.2 하면 네, 2.8%가 나오겠네요. 네, 16에 30%니까 16 곱하기 0.3 하면 4.8%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8.8 곱하기 0.5니까 이거는 4.4%네요. 예. 그래서 이것이 가중평균 한 것이니까 다 더해 주시면 2.8 더하기 4.8 더하기 4.4 하면 12%. 12%가 예, 정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 자산의 투자 비중과 개별 자산의 예상 수익률이 호황시, 불황시, 호황 확률, 불황 확률 이렇게 주어졌을 땐 표와 같이 주어졌을 때는 일단 개별 자산의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한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 호황 때 확률, 호황 확률과 호황 때의 수익률 곱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불황 때 확률 60%와 10%를 곱해서 그렇게 해서 더하면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고
오피스텔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고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고 따라서 이렇게 14%, 16%, 8.8% 먼저 계산을 한 이후에 각각의 투자 비중 20%, 30%, 50%를 곱해준다. 각각 곱해서 그냥 단순하게 합산만 하면 그렇다면 정답이 나오니까요. 쉽게 계산되는 문제입니다. 네, 요령만 한 번만 해보시면 다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유형이 되시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기본 문제 풀어보셨고요. 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하기는 이렇게 해설 한번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확인해 보시면 바로 뭐 여러 번 안 해도 단순 계산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문제로 저희가 풀어볼 건데요.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상가에 하나만 투자하는 문제네요. 상가에 투자했을 때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을 8%가 나온대요. 총 기대 수익률이 8%라는 거죠. 정상적 경제 상황의 경우 가로 안에 들어갈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계산하시오. 이것은 비관적일 때 확률이 20%로 예측이 되고 경제가 정상적일 확률이 40%로 주어져 있고 낙관적일 때는 40%로 상가의 경제 상황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 각각의 상황별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되는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특히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기 비관적인 확률 곱하기 그때 예상되는 수익률 4% 이렇게 곱해서 또 40% 곱하기 네모 곱하기 40% 곱하기 10% 이렇게 했을 때 전체 그 개별 자산 상가의 전체 기대하는 예상 수익률이 8%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네모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단순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2, 4, 8 하면 8%가 될 거고요. 0.8%가 되겠네요. 20%에 4%니까 8%가 0.4%. 그 다음, 이거 그대로 다시 쓰겠습니다. 40% 곱하기 네모 더하기 여기 4에다가 1이니까 4%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상가의 기대 수익률 8%. 네, 이렇게 되니까요. 0.8에다가 4%, 4.8%가 왼쪽에 있으니까 는 오른쪽으로 이사를 시키면 40% 곱하기 네모는 8% 빼기 4.8%. 4.8%니까 3.2%가 되겠죠.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앞에 40%를 나눠주면 되겠죠. 3.2% 나누기 40%. 계산하면 8%.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별자산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개별자산의 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개별자산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각 비관적 상황, 정상적 상황, 낙관적인 상황이 각각 확률이 주어졌을 때 그때에 연결되는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을 곱한 다음에 각각을 곱해서 더했을 때 그것이 개별 자산의 수익률 8%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네모 가로 안의 숫자를 역산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계산될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마 9번째, 10번째 계산 문제를 맞춰보았습니다. 우리 계산 문제 뽀개기 특강은 항상 문제 선택,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는 걸 집중하시고 또 반복해 주시면 고득점이 보장되니까요.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